예, 주지 않으면 빼앗아라. 그리고 사기당하지 마라. 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 하나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뭐냐면, 정말로 그 누구도 믿지 마라.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라는 말을 역사 속 인물 누가 했대요. 누군지는 확실히 모르는데, 저는 그 말을 특히 이제 이 거한국을 살아가는 우리들, 특히 젊은 남성들, 왜냐면 젊은 남성들은 어떻게든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남성들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배수의 진을 치고 태어나는 거나 다름이 없어. 왜? 도망칠 곳이 없거든요. 왜 여자들은 최후의 도망칠 곳이 있어요. 여자들은 항상 최후의 수단이 있어요. 결혼이라는 어떤, 아무리 뭐 그냥 뭐가 부족하고 막 떨어지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결혼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남자보다 높다고. 근데 남자는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남자는 뭔가를 해서 쟁취해서 빼앗아 내지 않으면 남자에게는 기회가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의 어떤 인물이 남자 행세를 했던 건가? 오늘 이제 주인공은 전청조 씨입니다. 전청조에 대해서 이제 뭐 의문이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인데, 이게 뭐 전청조가 막 무슨 뭐 모형용 남근을 뭐 사용해서 뭐 그 부인과의 어떤 성관계를 했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기사 막 이런 걸 보고도 이게 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인데,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전청조가 가석방 중에도 8천만 원대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 정도면은 씨바 능지를 의심해야 될 수준이죠. 대한민국 사람 중에 전청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논란과 어떤 화제가 많이 됐던 사건인데, 아직도 전청조 씨한테 당한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 정도 능지면은 진짜로 한국인이 막 뭐 전 세계에서 IQ 제일 높다라는 막 이런 딸딸이는 좀 자제해 줬으면 한다. 진짜로 역겨우니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사건인지는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근데 일단은 8천만 원대 사기를 친 거면은 우리 전청조의 어떤 위세가 많이 줄긴 했네요. 존나게 해먹더니 30억 원대 해먹다가 8천만 원 하면 간에 기별이냐 가겠냐고. 무한리필집 가서 고기 한 점 집어 먹었다고 배부르겠어? 안 그러지.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이던 전청조 씨의 추가 사기 범행이 드러나 형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쪽배기 쳐라 개 같은 년아.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 2단독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 씨에게 확정 판결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그러니까 씨발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면은 진짜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는 진짜로 사기를 치라고 국가가 조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30억 원 사기를 쳤어요. 30억 원. 한국인의 생애소득이 30억 원이 안 돼요. 평균 생애소득이. 그러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막 박살낸 거나 다름없는 그건데, 저는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다스려야지. 이거를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면은 씨발 벌써 10번은 나갔다 들어갔다 했겠다. 현행법상 범행 사이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사건을 하나로 묶어 선고할 수 없어 재판부는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형을 나눠 선고했다. 전 씨는 2019년 5월 충남 당진에 거주하는 피해자 B 씨에게 투자하면 원금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겠다. 이거에 속는 게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진짜로. 원금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건 은행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행이나 채권을 사든지 그렇게 해야지. 저는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현대인들이 외롭잖아.
현대인들이 외로우면 사기를 더 잘 당할 거라고 봐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을 방법을 찾는 것도 이제 다가올 삶을 대비할 그런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사람이 외롭고 그 다음에 사람이 고프면 이 사람의 말, 그러니까 다가온 사람의 말이 아무리 허황되게 들려도 그냥 일단은 믿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태도는 사람을 절대 안 믿는 거.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족도, 여러분 부모도 믿지 말고, 형제도 믿지 말고, 친구라는 거는 애초에 허상이고, 여러분 자기 자신도 믿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어플을 막 삭제해버리고 그랬었어요. 왜? TQQQ 막 이런 거 하나 사잖아. 그럼 줄창 쳐다보고 있어. 야, 이거 오르겠지? 오르겠지? 하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얼마 오르면은 또 팔아버리고 싶고, 얼마 오르면 팔아버리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QQQ나 TQQQ 이런 거 샀을 때.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이제 하락폭보다도 저는 상승을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득을 보고 있을 때를 더 못 버티더라고. 하락이 오거나 그러면 갑자기 존나 초연해져. 오히려 계좌에 파란불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씨발 그냥 뭐 따서 버티면 되지. 전고점 회복하겠지.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거든. 근데 이제 이득이 나기 시작하잖아. 지금 같은 장에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가. 언제 막 뭐 손절하고, 그러니까 이익절하고 싶은지 막 그런 게 막 몸에 달아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항상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누군가를 믿지 말. 내가 볼 때 사기의 모든 문제는 누군가를 믿어서 발생하는 것 같아. 누군가를 믿지를 않으면은 그거를 발생할 이유가 없는데, 누군가를 항상 믿기 때문에 항상 그거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믿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누군가를 믿지만 않으면 사기를 당할 이유도 없고 사기를 당할 가능성도 없는데, 누군가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이제 사기를 당하고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이러게 싶은 거지. 안타깝죠, 많이. 이어 가석방 기간이던 2022년 7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이건 진짜 능지가 씨발. 와, 능지가 진짜 레전드다. 2022년이면은 전청조가 아까 2019년에 그랬대는데 2022년 7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 7,69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만약에 이때 QQQ나 QQ도 아니지, 그냥 이때 삼성전자를 그냥 그때 4만전자에 모네할 때 이때 그냥 사놨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800%대인가요? 그러니까 한 8배 올랐잖아. 이때 한 4만원 된데 지금 30몇만 원이니까 2만 원인가 그 정도니까 못해도 한 7배 올랐다고 치자고. 그러면 얼마야? 그러면은 거의 준 5억이에요. 뭐 세금 다 떼고 뭐 이것저것 하고 해도 그래도 억대 자산이 그냥 앉아있는데 그냥 생기는 거야. 4년간. 근데 해외 투자에 돈을 넣으면 자산을 불려주겠다. 해외 투자는 씨발 그냥 토스 그냥 열어서 들어가면 30초 만에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도대체 씨발 왜 남한테 맡기는 걸까? 진짜 능지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그런 한심한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레전드다, 진짜로.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일부 범행은 가석방 및 누번 기간 중 이뤄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금을 변제한 점 확정 판결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에 형평성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한다. 아, 여기 있구나. 13년 선고하고 복역 중이네요. 아, 그치. 어쩐지 씨발 말이 안 되지. 그때 초범이었구나. 그러면 19년에 초범이었구나. 초범인데 씨발 이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 2020년 12월에 2년 3개월을 확정받고 2021년 3월 징역 6개월, 같은 해 6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나와서 사기범이 이제 전청조 씨가 이제 다시 나와서 다시 사기를 저질러서 그때 30억을 해먹고 13년만 받은 거구나. 아, 진짜. 근데 여러분, 아무튼 사기 안 당하는 법은 아무도 믿지 않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리고 그게 맞아요. 솔직히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탈조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정말 미친 듯이 여러분을 믿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본어를 딱 하는데, 아, 이 정도면 나 JLPT도 있고 이 정도면 뭐 일본 가서 아니야 너를 믿지 마. 너는 좆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를 믿지 말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족도 믿지 말고, 솔직히 가족도 그냥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가족도 냉정하게 볼 때. 근데 여러분이 그냥 뭐 이렇게 잘해주고 뭐 여러분과의 어떤 좋은 관계로 여러분과의 유일한 버팀목으로 그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거는 저는 찬성해요.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가족을 믿고 가족한테 뭐 무조건적인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제해야 된다. 친척 뭐 사촌 말할 것도 없어. 거기는 일단은 제 기준에는 솔직히 가족이 아니에요. 친척이나 사촌, 그리고 뭐 친구, 아니면 뭐 회사 지인들, 뭐 여기까지 가면 뭐 솔직히 거의 남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보게 되면 욕심을 일단 버려야 되고, 뭔가 일확천금 큰 돈 막 벌겠다 이렇게 불안하니까, 아마 노후도 이 사람도 노후가 불안하니까 이렇게 해외 투자에 돈을 넣으면 자산을 불려주겠다라고 속이는 거에 넘어갔겠죠. 근데 그럼에도 노후가 불안하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가 돈을 불리고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지, 병신마냥 이제 자기 피 같은 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한테 거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데 그 돈을 그냥 남한테 그렇게 쉽게 내맡기고 그러면 안 된다. 왜냐면 자기 목숨을 남한테 내맡기는 사람이 없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곧 목숨줄인데, 자본이 곧 목숨줄인데, 그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남한테 내맡기면은 그냥 날 잡소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저도 믿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선동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지도 모르는 일이잖아. 나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어떤 주관으로서 사는 것이 항상 필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이 전청조 사례를 통해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아무도 믿지 마라. 그리고 한국은 신뢰사회가 아니다. 애진작의 신뢰사회랑은 거리가 먼 그런 그냥 호러 씹새끼들 사회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탈조해라. 아니면은 정말 내가 자본 많이 축적해서 남들이랑 별로 엮이지 말고 그냥 살든가. 내가 이렇게 막 뭐 자산이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상조나 막 이런 거 이제 미리 대비는 해놓고, 보험 같은 것도 뭐 필요한 거는 들어놓고 잘 알아보고,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뭐 급박한 상황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케어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해놓고 그냥 자본으로 이제 벽을 쌓는 거예요. 나만 사는 그런 벽을, 다른 사람들 못 들어오게. 그런 태도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은 진짜 그냥 구제불능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